안녕하십니까, 주바바입니다. 오늘은 이벤트와 광고 등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되는 컨셉입니다. 컨셉이야말로 가장 화려한 꽃이죠. 근데 이게 컨셉 이꼴 개념, 이렇게만 표현하면 쉬운데 사실 도대체 컨셉을 어떻게 정하냐는 말이죠. 어느 책을 보던 간에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책이 없고 각자 자기의 업력을 쌓고 본인의 노하우를 약간씩 풀어놓는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철학부터 미학, 광고 등등 다양한 책을 보며 정리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컨셉편을 구성해봤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천재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에서 보면 논리의 언어가 아닌 현실의 사람들이 어떻게 단어를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컨셉과 연출 같은 똑같은 단어들을 두고 각자의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 사람마다 전혀 해석을 달리한다는 거죠. 결국 단어의 올바른 해석이 가장 중요하겠더라고요. 제가 바바실리를 통해 단어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바실리 이벤트 스쿨 챕터 2 이벤트 기획 2-7강 컨셉과 슬로건 중 시간 문제로 파트 1 컨셉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당신은 컨셉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수레는 전쟁과 유행이라는 두 개의 바퀴로 움직이고 있죠. 자본주의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시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쟁탈전의 역사도 끝이 났고 핵이라는 강력한 무기는 전쟁 억제력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멀쩡한 제품을 유행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상품으로 만들거나 기술력이 뒤떨어지는 구시대적인 제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자본주의의 본질이겠죠. 여러분은 상품가치, 교환가치, 기용가치 등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장 보들리아르가 정리한 시뮬라르크라는 개념에서 정리한 것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중세에서는 상품 가치가 중요했습니다. 도끼가 있다면 도끼 자체의 상품 가치가 중요했었죠. 이때는 장인의 역할이 중요시됐던 시대입니다. 산업혁명의 대량 생산 시스템에 의해 장인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맙니다. 상품 자체보다는 이걸 얼마에 팔 수 있느냐, 얼마에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로 넘어와서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기호가치라는 게 등장합니다. 즉, 브랜드의 시대로 넘어온 것이죠. 기능에서 별 차이가 없더라도 브랜드 가치가 더 높은 제품들을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시뮬라크를 간단히 설명해보면 원본에서 복제되어 나온 또 다른 원본이라는 겁니다. 미키마우스가 쥐라는 원본을 모방해서 만든 캐릭터지만 쥐와의 접점을 찾지 않고서라도 이제 미키마우스는 살아있는 캐릭터가 되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본을 모방한 복사본이 새로운 원본이 되어 이제 미키마우스를 표절한 짝퉁 미키마우스가 중국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뮬라크르라는 개념입니다.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별에서 온 그대에서 탑스타 천성의 역할을 하고 다시 본래의 전지현으로 돌아갔습니다만 미디어를 통해 우리나라를 넘어 천송이라는 캐릭터에 다시 열광을 하고 배우 전지현이 아닌 천송이의 캐릭터를 소비합니다. 드라마의 영향력이 끝날 때까진 천송이의 아우라는 시장을 장악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기호 가치가 형성된 것이죠. 요즘 농담으로 헬창이란 말을 합니다. 언더아머란 의류 브랜드는 3대 500 이하 착용 금지라는 말로 흔히 몸짱들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 브랜드를 소비하면 그 집단에 소속한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 심리학적으로는 파노블리 효과라고 합니다. 제품 자체의 쓸모가 아닌 이 제품을 들고 있으면서 퍼지는 간지와 아우라,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이 아닌 것이 돈이 되는 세상, 이것이 현대의 기호가치입니다. 과연 이것이 컨셉과 무슨 상관일까요? 컨셉은 쓸만한 물건이 널려있는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의 기호를 생성해내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겁니다. 컨셉의 사전적 의미는 개념입니다.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는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종합하여 얻은 관념이라는 겁니다. 컨은 여럿을 하나로란 뜻이고 셉트는 잡다, 꿰뚫다라는 뜻입니다. 즉, 컨셉은 꿰뚫어보는 능력, 보이는 현상 뒤에 숨어있는 개념을 포착하고 이를 언어화를 통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컨셉의 역할과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광고에서 내세우는 구매 의욕을 일으킬 만한 주장이나 의견으로 특유의 개념이자 핵심적 주장으로 소비자에게 새로운 소구점으로 귀결시키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철학 언어인 컨셉을 광고에서 도입 이후 이벤트 업계에서 광고 업계를 따라 적용했습니다. 보편을 의식하는 것을 파악이라 부르고 우리가 의식하는 보편은 개념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적 개념을 1950년대 광고계에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셉 언어를 추출하기 위해 기본적인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념 언어와 실제 언어, 즉 보편과 특수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언어들이 사실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만 해도 현실 세계에 사랑이라는 실체는 없단 말이죠. 즉, 사람의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떠올려지는 어떤 감정, 느낌들을 서로 공유하고 협의하여 이런 단어를 우리끼리 사랑이라고 정의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들을 정리해 내려온 것이 관념 언어. 그리고 너랑 나같이 비슷하게 생기고 같이 생활하고 번식하는 것들을 사람이라고 하자. 이렇게 실체가 있는 것들을 정리해 내려간 것이 특수 언어라는 겁니다. 컨셉은 주로 관념어이자 보편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관념을 어떻게 추출하느냐? 바로 추상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추상이 모호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추상의 사전적 정의는 개별적인 사물이나 추상의 공통된 속성이나 관계 따위를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추상은 모호하다와 다르다는 개념이 아닌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 개의 다른 대상에서 공통된 부분을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상입니다. 프로젝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을 추출한 후에 추상을 통해 한 단어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컨셉화가 되는 것인데요. 이벤트 컨셉의 구조적 흐름을 간단한 도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하나의 형식은 직관적인 지식을 나타내지만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형식들은 동일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양한 정보의 공통성을 추려내는 추상이라는 작업을 통해 컨셉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컨셉으로 프로젝트를 꿰뚫어야 합니다. 전략을 수립하고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운영 계획까지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하나의 결론에 이르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컨셉을 도출하고 이 컨셉을 통해 하나의 결론이 모든 것에 정리될 수 있는 연역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들을 계획해야 하는 것이 이벤트적 컨셉의 구조적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좋은 컨셉이란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시각할 수 있는 컨셉입니다. 쉬운 단어로 조합되는 기억하기 쉬운 컨셉입니다. 참여하고 싶은 동기를 주는 프로젝트에 호감을 주는 컨셉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데이터가 컨셉으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모아 유의미한 정보로 해석해내고 이를 통해 키워드를 산출합니다. 이 키워드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증류, 즉 추상하여 우리가 어필하고자 하는 컨셉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현대의 기호 소비 사회에서 왜 컨셉이 필요한지. 두 번째, 관념과 실제 언어의 구분을 통해 컨셉 언어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세 번째, 관념을 추상하기 위해 추상의 정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네 번째, 귀납을 통한 컨셉의 추출. 그리고 이 컨셉을 통해 이류관지, 즉 한방에 꿰뚫는 연역적 프로젝트의 설계입니다. 감사합니다.